태국 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했다. 아니 세상에 슈카월드에서 태국 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하는데 이 얘기를 왜 갖고 옵니까? 이유가 있어요. 방문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뒷줄이 있습니다. 보석 도난 사건 이후 30년 만에 방문했다. 태국과 사우디가 교류를 30년 만에 했어요. 우리는 모르죠? 태국인이 아니고 사우디 아니니까 뭔데? 뭔데 나라가 30년 만에 북한과 남한 수준이잖아 이거. 30년 만에 방문을 한 거. 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 드라마로 나오지 않을까,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때는 바야흐로 30년 전인 1989년입니다. 태국인 크리앙 크라이 테차몽. 이름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영어로도 확인해봤는데 맞아요. 크리앙 크라이 테차몽. 자꾸 발음이 크랑 헷갈리는데 크리앙 크라이 테차몽이 사우디 왕자 부부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 무슨 영화의 도입부 같죠? 사우디 왕자의 부부의 궁전의 청소부였어요. 태국인이. 원래 사우디들은 자기들이 일 안 하고 외국에서 해외 인력 수입을 많이 하니까 일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는 원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우디 왕자의 궁궐에서 일하는 청소부인데 항상 시작이 이렇죠. 그 청소부가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싫어합니다.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일하는 게 사우디 왕자 궁궐이야. 너무 훔칠 게 많아. 그래서 그는 왕자의 궁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왕자의 금고중 몇 개가 열려있다는 것을 파악해요. 영화 리뷰 채널 아닙니다. 뭐 연준에 근무하는 청소부 뭐 비슷하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청소부가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뭐를? 1990년에 사우디 왕자의 다이아몬드를 털 계획을 세워요. 미친놈 아니야. 진짜 세웁니다. 얘가 진짜 세워갖고 그게 문제가 돼서 사우디와 태국이 30년간 거의 단교 수준의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이 계획 때문에. 거의 나라를 턴 도둑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를 턴 도둑인데 우리나라 영화 도둑들은 여기에 되면은 애들 장난이에요. 한 개의 다이아몬드 이렇잖아요. 여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국가 대 국가가 착살이 납니다. 뭐 조단위의 돈이 착살났어요. 진짜예요. 전직 특수부대 요원 아니고요. 은퇴한 킬러 출신 아니니까 이런 거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어떻게 작살이 났냐? 저 크리앙 크라이라는 청소부가 털려고 마음먹은 자기가 일하던 곳의 왕자가 보통 왕자가 아니었어요. 왕자가 많잖아요. 여기 사우디는 왕자가 5,000명이라는 둥 뭐 이렇죠. 수천 명인데 하필이면 저 친구가 근무하던 곳의 왕자가 누구였냐? 5대 왕이거든요. 1대, 2대, 3대, 4대, 5대, 1대 1이고요. 5대 왕의 장남이. 이래도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게 뭐냐? 사우디는 형제 승계를 해요. 1대 아들, 2대 형제, 3대, 4대, 5대인데 문제도 5대가 힘이 제일 세요. 왜냐? 위 보면은 여기 부인이거든요. 위가 수다일이라 그러죠. 요 부인이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수다일이 요 형제들이 사우디를 꽉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장남이 5대. 자기가 하고 6대, 7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쌀만 7대에서 다른 형제로 주려니까 못 주겠는 거죠. 엄마가 다르니까. 우리끼리 할 때는 그래도 형제가 넘어갔는데 1로 가려니까 못 주겠어서 이 살만 국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우디를 아들을 줬죠. 그게 요즘에 유명한 무하마드 빌 살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심지어 자기 사촌도 자기 사촌도 지금 싹 보내버리고 지금 뭐 국왕이 달랑말랑 하고 있는데 그 수다일이 형제들 중에 5대 국왕의 장남이에요. 이 아들의 장남이 방금 전에 크리앙 크라이가 털려고 마음먹은 그 왕자입니다. 한마디로 사우디에서 파워가 가장 센 왕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 따지면 사우디 왕이 그 당시 왕이었어요. 1990년대 왕의 장남의 보석이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보통 보석이 아닙니다. 그냥 보석이 아니에요. 뭐 대충 있는 보석, 뭐 조금 뭐 몇십억 하는 보석 그 정도의 보석이 아닙니다. 이게 사우디잖아. 사우디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의 궁궐을 털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대단한 사람인 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털다가 이 사우디 왕의 장남의 궁궐을 털다 걸리면 여기는 보통 이거죠. 보통 고속도로 강도행위 했다가 이거 가고 이렇게 여 긋고 여 자르고 이런 거 실제로 여 자르고 하는 나라인데 하여튼 했어요. 한마디로 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의 미션은 사우디 왕 장남의 궁궐에서 보석을 턴 다음에 무사히 태국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이 미션이 걸린 영화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보석 뭐 요만하잖아요. 요거 그냥 한 다음에 여기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태국 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 사실 문제가 별로 안 되지. 근데 문제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턴 사람이 이 크리앙 크라인가 뭔가. 왜냐? 얼마를 털었냐? 91kg를 털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91kg면 야 저거 3대 한 300 치지 않으면 못 들어 나올 것 같은데. 저 91kg면 거의 이거 저거 벤치로 쉽지 않은 무게예요. 쉽지 않은 무게고 야 이거 스쿼트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91kg를 털었어요. 1989년에 200파운드. 그러니까 옷 속에 넣고 그냥 나올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 턴 거죠. 다 턴 건데 보석만. 하여튼 이 91kg짜리 보석을 터는 이 미션 손모가지 걸고 사우디 왕의 장남의 궁궐에서 91kg짜리 보석을 터는 미션이 시작됐습니다. 게임 스타트. 우리 크리앙 크라인 씨가 이제 보면 쓴다를 어느 날 저녁 어두워서까지 궁궐에 남아있을 핑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화는 이렇게 도입하죠. 왕자의 침실에 숨어들어 보석 몇 가지를 몸에 붙여 테이프로 붙이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91kg라며. 접착 테이프를 몸에 붙여서 이걸 끌고 나오면은 거의 뭐 엄청난 사람이죠. 레슬러죠, 레슬러. 씨름 선수급인데 그게 될 리가 없으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고요? 청소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됩니다. 야, 훌륭해요. 똑똑한 친구야, 똑똑한 친구. 갖고 나올 때 진공청소기 요 안에 넣어서 갖고 나온다는 거죠. 요 안에 넣어서. 그 집중 윙 하면서 이거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한테서 야 이거 영화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윙 하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청소장구 내부에 넣었다. 야, 하지만 91kg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갈 리가 없죠. 91kg이면 건장한 사람인데 이거 못 들어가죠. 어떻게 했냐? 저거 윙을 여러 나라에 걸쳐서 합니다. 무슨 소리냐? 못 들고 나온 보석은 궁궐 안 여기저기에 숨긴 다음에 윙 할 때마다 하루에 조금씩 거기 넣어서 갖고 나오는 거죠. 줄줄이 갖고 나와서 야 대단한 사람. 거의 뭐 한 달에 걸쳐서 갖고 나온 다음에 고향 태국으로 보내는 커다란 화물로 태국에 보냈다. 아, 참 대단한데 손모가지 걸고 하는 거죠. 진짜 손모가지 걸고 하는 거. 저 정도면 손모가지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국왕 장남의 보석이니까 걸리면 진짜 양손 걸고 하는 건데 했습니다. 이걸 해갖고 또 보시면 그렇잖아요. 화물로 태국으로 보냈다. 그 91kg짜리를 그게 어떻게 가나? 가능하죠. 왜냐? 태국이니까. 당시 태국은 80년대죠. 89년 90년 뇌물에 약하다. 돈을 봉투에 붙이면서 화물에 돈 봉투를 붙이면서 메모를 넣었대요. 이 돈 받고 열지 말아주세요. 안에는 그게 들었습니다. 좋은 게 들었는데 부끄러우니 이 돈 받고 열지 말아주세요라고 적어놨대요. 그럼 내 생각에는 세관 공무원들이 돈 받고 열었을 것 같은. 돈도 받고 저것도 열고 하여튼 그래서 안 열어서 무사히 태국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왕자가 보석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크리앙 크라이는 귀신처럼 태국에 있었다. 미션 완료. 실합니다. 하고 원래 영화는 끝나야 되는데 도둑들처럼 짠 하면서 막 배경음악 나고 짠짠짠짠 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죠. 크리앙 크라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자기가 근무하는 왕궁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생각했어야 돼요. 이 보석을 처분이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갖고 태국에는 갔지. 금이면 모르겠어. 녹이면 되니까. 이게 보석이에요. 특정성이 있는 보석. 게다가 조금 유명한 보석이 아닙니다. 제가 턴 게 사우디 왕가의 보석을 턴 거잖아. 보면 아주 유명한 50캐럿짜리 블루 다이아몬드가 포함이 돼 있었다 그러는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소장 중인 호프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거였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마무시한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죠. 호프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를 꼽으면 제 생각에는 3손가락? 못해도 5손가락 안에 들은 다이아몬드인데 그거보다 큰 거를 사우디 왕가가 잘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털었다는 거죠. 아, 뭐 미친놈 아닌가 저게 소화가 되나 소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털었어요. 참고로 여기 나온 저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게 딴 얘기를 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요 저 다이아몬드를.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된 이건데요. 이게 있어요. 유명한 4대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라고 이 소위 썰을 풀 때 많이 등장한 얘네가 있는데 그 중에 넘버1입니다.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지금 미국 스미소니언 가면 볼 수 있대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왜 유명하냐? 첫 번째 유명한 이유는 저거의 주인 중에 한 명이 마리 앙투아네트였죠. 저거 갖고 있다가 단두대에 갔다. 그래서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로 많이 불리는데 저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냐? 여러분들은 보셨거든요. 어디서 봤냐? 여기서 봤어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그 로즈 누나가 이렇게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죠. 영화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스포지만 죄송하지만 스포지만 우리 할머니가 너를 위해 하면서 뭔가를 던져요. 퐁당 빠지는 얘 모델이 대항해 심장. 저분입니다. 저 스포지만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워낙에 유명해졌는데 지금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은 자연사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다 그래요. 실제로 가면 이렇게는 못 보고 실제로 가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 있대요.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볼 수 있는데 저거보다 더 크고 더 유명한 다이아몬드를 그 크리앙 크라이 아저씨가 훔치고 소화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하는데 저 저주받은 다이아몬드 시리즈 뭐 4가지 그냥 나온 김에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서 재미로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면 많아요. 상시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55캐럿짜리인데 이건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얘는 왜 저주받은 다이아였냐? 제임스 2세가 이걸 들고 있다가 명예혁명 당했고요. 넘어가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역시 들고 있다가 프랑스 혁명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니콜라 2세가 홀랭했는데 순서가 잘못됐구나. 하여튼 순서가 잘못됐지만 러시아 혁명을 당했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혁명이다.
혁명 다이아몬드. 갈 때마다 혁명이어서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라 그러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혹시 가시게 되면 가서 구경하시면은 이렇게 프랑스 왕의 왕관을 장식하던 보석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못 가봤다고 하고 이것도 있죠. 4대 다이아몬드 하나씩 보여드리면 리전트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있대요. 이것도 유명한 이유는 역시 우리 마리 앙투아네트 누님이 들고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역시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요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가서 보시고 마지막이 좀 유명해요. 4개 중에서는 그나마 두 번째로 유명한데 이거는 피렌체 다이아몬드라는데 역시 마리아 앙투아네트. 이 유명한 분, 훌륭한 분이야 역시. 저런 분이 들어줘야 세계적인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저 사우디 왕가에 있는 애들이 크긴 하지만 못 끼어드는 게 저런 분이 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혼수품으로 들고 왔는데 역시 가셨죠. 가셨는데 요 피렌체 다이아몬드라는 게 유명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4개 중에 3개는 다 어디 있는지 아는데 저 다이아몬드는 아직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누군가가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부장가가 금고 속에 있거나 뭐 잘라서 뭐 나눴거나 하여튼 누군가가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아직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찾고 있고 하여튼 돌아와서 오늘의 주인공인 그 사우디 왕가의 크리앙 크라이가 턴 다이아몬드가 50캐럿짜리 블루 다이아몬드다. 아까 호프 다이아몬드보다 더 크다. 게다가 색깔이 블루예요. 색깔이 이렇게 블루나 뭐 옐로우 뭐 이렇게 띄는 게 핑크 띄는 게 잘 없대요. 다이아몬드 잘 모르지만 특히 블루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친다 그러는데 이거 태국 갖고 와서 다이아몬드 팔아요 이랬다가 걸립니다. 걸리지 그럼. 그게 안 걸리겠냐. 야 니가 그게 안 걸리겠어. 야 그거 한 50년 들고 있다 팔지 않는 한 그거 걸리지. 잡혔지. 아니 50캐럿짜리 블루 다이아몬드 팔아요 하고 보석상에 넘겼어요. 보석상에 넘겨서 대신 팔아달라 그랬다가 단방에 잡혔죠. 아니 그걸 넘기면 되나. 그거는 그냥 내가 안 훔쳤다 생각하고 뒷마당에 묻어놔야지. 그거 넘기면 홀랭 잡혔어요. 1년도 못 버티고 잡혔어요. 홀랭 잡혀갖고 7년형을 선고받고 5년 복역한 뒤에 취소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거 훔쳤는데 영화처럼 성공을 해서 태국에 왔는데 팔다가 걸려? 잡혔다. 그럼 얘기는 끝났는데 요거 뭐가 문제냐. 드라마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설원이었고요. 도입부요, 도입부. 이때쯤에서 이제 영화 제목 나오고 쭉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 때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뭐가 문제였냐? 얘가 잡힌 다음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블루 다이아몬드, 세계 4대 다이아몬드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거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사우디 왕가의 최고의 보석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좋아 보이죠? 좀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하여튼 사우디 왕가 거거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다. 태국이 사우디로 보석을 반환을 합니다. 보석을 반환을 합니다. 쳐다볼 때부터 좀 심상치 않죠. 보석을 반환을 했어요. 해서 사우디가 받아보니까 국가가 국가한테 반환을 했는데 믿겨지지 않는 일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바로 태국이 보낸 보석이 가짜를 보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야, 그걸 안 들킬 거로 생각했나?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그 뭐 미미와 핑키 주얼리 뭐 그런 거에서 띄어서 보냈다는 거죠?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설마 보냈나? 야, 그걸 사우디가 받아보니까 약 80%가 사라졌다. 돌아온 보석과 보물은 대부분 두드려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되도 않는 이런 유리 조각을 보내고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든 걸 보내고 대다수가 가짜였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믿겨지지 않잖아요. 태국 국가가 보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여기서 나중에 크리앙 크라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사우디 왕가 걸 훔쳤거든요. 사우디 이슬람이죠, 이슬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숨긴 게 아니다. 저는 분명히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인터뷰에 저는 진짜 그래요. 분명히 좋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요. 총 쏘지 말라고. 제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누군가가 한 거지. 나도 분명히 줬어요. 분명히 줬어요. 100번쯤 얘기하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얘기해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확산이 되는 게 한 태국 고위 관리의 부인이 착용하고 다니는 목걸이나 보물 중에 하나가 왠지 그 블루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게 돌아다닌다라는 루머들이 막 흐르는 거죠. 루머들이 태국 고위층 누군가가 후루룩 짭짭했다는 루머 꿀꺽했다. 처음에는 사우디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에이 야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누군가가 중간에 나쁜 놈들이 바꿔치기 했겠지. 최고위층은 아닐까? 가봐. 해서 어떻게 했냐. 사우디 외교관 3명을 태국에 파견합니다. 보석 가져오라고. 찾아보라고. 어떻게 된 건지. 보석 회수를 위해 방콕에 3명의 외교관을 파견해요. 여기서부터 이 도둑들이라는 드라마가 스릴러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코미디나 어떤 그런 미션 임파서블 류의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스릴러로 바뀌어요. 3명을 태국에 보냈는데 믿겨지지 않게 사우디 외교관이 태국에 갔다가 당시에 모두 피살이 돼요. 죽어요. 가쁜 공포영화, 가쁜 스릴러가 되면서 뭐라고? 내가 보냈는데 보석 찾으러 보냈다가 죽었어요. 심지어 보면은 목적지에서 800m 남은 지점에서 총기 난살 따르르륵 받아갖고 2명이 죽고 1명은 자기 아파트에 있다가 또 따르르륵 받아서 사망을 해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친 거 아닌가 잠깐만. 야 아무리 니들이 막장이어도 외교관을 보냈는데 총을 쏴서 드르륵 쏴서 그리고 얘네 죽여서 뭐해?
뭐 얘네가 주인도 아니고 죽이면 뭐 눈 가리면 없는 건가? 그래서 사우디 왕가에서 자문관이라고 불리는 기업인 겸 자문관을 태국에 급파합니다. 아, 왠지 느낌이 존윅 보신 분 아시죠? 느낌이 비슷해. 이걸 보면서 야, 느낌이 누나 가는 것 같은데 이 심판관이라 그러죠. 영화 존윅에 나와요. 저분이 가요. 실제로 태국에 급파돼요. 왕실 자문관 멋지다. 기업인이에요, 기업인. 이름도 왕실 자문관 딱 달고 태국에 가서 왜 죽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이분이 급파가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저 사우디 왕실 자문관이 납치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아, 무시무시한 나라야. 무시무시한 나라. 현재까지 행방불명. 실화냐? 이거 실화냐? 여태 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죽었겠지.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보면은 뭐 잠수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는 한 죽었을 텐데 하여튼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된지 몰라. 현재까지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불명. 사실상 피살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왕가 입장에서는 외교관을 보내도 죽고 왕실 자문관을 보내도 죽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야, 태국한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우린 모르는 거라 그러고, 우린 몰라요. 왜 죽었지? 걔네들 와서? 교통사고인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사우디 왕가가 요즘 표현으로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빡칩니다. 전쟁 날 뻔했는데 사우디가 분노했잖아요. 지금 왕의 장남이에요. 분노한 다음에 태국 주재 대사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를 격화했는데요. 사실상 외교 관계를 단절했어요. 대사를 지금까지 안 보냈어요. 없어요. 사우디, 태국이 저 이후로 대사가 서로 없어요. 상호 대사가 없고, 심지어 지금 사우디 안에는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서 일을 하잖아요. 20만 명이었거든요. 전부 추방했어요. 20만 명 추방. 참고로 태국 노동자들의 20만 명이 사우디에서 일하다가 태국으로 추방됐다는 말은 태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20만 명 곱하기 이 연봉을 해봐요. 연봉 곱하기 몇 년을 하면은 몇 조가 날라. 조 단위 손실이 난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까지도 비자 발급이 안 되고요. 사우디인의 태국 방문이 금지가 됐어요. 열받은 거예요. 가면 죽으니까. 게다가 지금은 좀 풀어졌지만 당시엔 그랬고 2005년까지는 두 나라 간 직항 항공도 손이 없었어요. 보석 털린 다음에 15년 동안. 지금은 2005년에 생겼다고. 지금 해빙 조짐이라는 게 2005년이 2005년. 15년간 끊겼던 항공도선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나라 간에 항공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뭐 아쉬울 게 없을 수도 있는데 태국은 사우디 가서 일해갖고 그 돈을 버는, 우리나라 옛날에 중동에 근로자들 많이 보내고 했잖아요. 그게 끊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태국 국민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는데 이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그 보석을 꿀꺽해서 이런 일이 펼쳐졌고, 사우디가 지금까지도 그때 1994년에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했다 그러는데 사우디 외교관이 또 갑니다. 가서 찾으려고. 외교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태국 경찰은 정부 자체보다 더 크다. 태국 경찰 중에 누군가가 한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고 인터뷰하는 동안 책상 위에 총을 두고 했다 그럽니다. 저놈이 날 쏠까봐 책상 위에 총 두고 인터뷰를 했다 그러는데 모르죠. 누가 했는지는. 누가 했는지 모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국 입장에서 정말 뭐 조단위 손실이 났어요.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해외 인력들이 하거든요. 호텔업은 90%예요. 건설업도 90%. 개인 가구에 고용되는 것도 88%가 외국인이에요. 사우디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는데 여기서 태국인들을 다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20만이라 그러죠. 20만. 태국 정부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 나니까 태국 정부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찾아서 보내야 될 텐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태국 정부 안에 있는 누군지 저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태국 정부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이 난관,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우디의 분노를 가라앉히자. 용의자를 지목해야겠죠. 가짜가 온 건 사실이니까. 블루 다이아몬드가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 태국 정부가 용의자를 찾았다고 해야 되나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찾습니다. 주요 용의자가 누가 나왔냐? 이 크리안 크라이라는 얘가 보석상을 통해서 물건을 팔려다 잡혔잖아요. 크리안 크라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범인은 보석상이다. 저놈이다.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하고 작물 보석에 처벌을 부탁했던 보석상을 잡아다가 족쳤다 그러는데 사우디 보고 얘니까 화 풀어. 얘가 어디 했는지 해볼게. 사우디가 바보도 아니고 그건 말이라고. 심지어 이 보석상의 부인과 아들이 어느 날 방콕에서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시신으로 발견.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그래요. 교통사고 처리됐다고도 하는데 이 보석상은 뜬금없이 부인과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국 정부 입장에서 죽일 놈이죠. 이놈 때문에 우리가 20만 명이 쫓아 들어오고 경제적 엄청나게 손해를 받았다고 해서 보석상은 정말 뭐 작물 하나 잘못 받았다가 거의 뭐 착살이 났고 이 보석상의 문제다. 보석상.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얘도 수사를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냐? 이 보석상의 부인과 아들을 죽인 어떤 장군,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이름까지 얘기 안 할 텐데 이 장군을 잡고 알겠다. 얘가 문제다. 얘를 사형 선고를 해요. 얘로 퉁치자는 거죠.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선고는 했는데 실행은 안 하고 20년 지난 다음에 2010년에 석방돼요. 태국 장군은 20년 깜빵에 있었어요. 이 살해의 경찰은 무죄가 났다. 이 장군 혼자 이제 20년 깜빵에 간 게 이 결론인데
BBC가 나중에 이 크리앙 크라이를 인터뷰했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네가 숨긴 거 아니야? 라고 인터뷰를 갔더니 크리앙 크라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 여론 같으면은 그 크리앙 크라이 훔치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갔다 나왔어요. 7년형을 받고 5년 있다 나왔다 그러니까. 나왔는데 출소한 다음에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살아야지. 스님으로 등장. 스님으로. 내가 한 일 아니다. 나는 뭐 돌려왔다. 무소유. 나 아니야. 하면서 잠깐만. 종교인으로 종교인. 쏘지 마. 돈슛. 종교인이지. 살생을 그만하고 했고 내가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인터뷰하면서도 그렇게 떨었다 그럽니다. 경찰이냐고 혹시 나를 쏠려면 미리 얘기하라는 살려달라는 뭐 이런 모습 등장을 해서 사진 많아요. 가서 보면 구글에 쳐보면은 관련 사진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한 게 아니다. 살려달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번에 태국 총리가 갔으니까 찾아서 갖다 주는 거냐? 그리고 아직 찾지 못했어요. 아직 몰라요. 누군가 들고 있겠죠. 그 누군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91kg짜리 중에 80%가 날아갔거든요. 가장 큰 다이아몬드도 날아갔는데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1989년에 벌어진 블루 다이아몬드 사건. 블루 다이아몬드 어페어라고 불리는데 가서 영어로 치면은 뭐 많이 나옵니다. 미스테리 오브 더 사우디 듀엘에서.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무 사진이나 붙인 거고 이게 지금 30년 동안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하는 파란 다이아몬드 사건인데 저것 때문에 30년 동안 태국과 사우디가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번 2022년에 태국 총리가 역사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겁니다. 우리 빈살만 씨가 물어봤겠죠. 어딨냐? 너도 여기서 그 숨 좀 덜 쉬고 돌아가고 싶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좋게 가려면은 좀 그 해보지? 보석 어딨냐?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태국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라윷 총리 아저씨인데요. 매우 유감이다. 그거는 매우 유감은 저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유감이에요. 되게 유감인데 유감은 됐고 뭐 딴 거 없냐? 새로운 관련 증거가 나오면 즉시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건이 ING라는 거죠. 사우디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와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내놔라. 분명히 니들 중에 누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좋은 말 할 때. 그랬더니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한 다음에 새로운 관련 증거가 나오면 재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사건은 계속 ING가 될 거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몇 년 뒤에 이 결론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그때 슈커즈를 뜨겁게 달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태국과 사우디 사이에 있는 이 블루 다이아몬드 어페어 이게 30년간 지금까지도 ING고 30년 만에 풀려고 이제 두 나라가 드디어 대사를 보낸다고 해요. 외교 관계를 다시 엮는다 그러는데 참 다이아몬드라는 게 대단한 게 이거 하나로 30년간 서로 외교 관계가 끊겼다는 내용입니다.